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적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봤던 것처럼 뭐 국어가 100분이 96, 수학이 100분이 93. 둘은 바뀌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도 서강대학교도 이제 올해 한 산 방식이 바뀌어갖고 국어, 수학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반영하니까 국어가 100분이 96이고 수학이 100분이 93일 수도 있고 반대로 수학이 100분이 96이고 국어가 100분이 93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뭐 둘 다 1등급을 맞는 경우는 이제 연고대급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국어 수학을 다 잘한다는 건 강감찬 장군처럼 문무를 겸비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상위의 대학, 연고대나 의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수학 100분위를 100을 맞는다든지 국어 100분위를 100을 맞으면서 나머지 하나가 성적이 처지는 경우들이 좀 나옵니다. 사탐론이 되기 전에는 이제 탐구 쪽에서 1등급 뭐 3%대가 나오는 이런 과한 과목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탐구 쪽에서 이렇게 뭐 사문 같은 경우에 100분이 97, 지구가 턱걸이 2등급 한 13%는 100분이 88 이런 식의 성적을 맞는 것이 굉장히 표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탐 가산점이 있다고 해도 과탐 응시인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탐을 선택한 경우가 올해는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를 놓고 볼 때도 탐구 두 개를 더하면 129점이죠. 그 다음에 국어 수학도 평균으로 100분위를 표준 점수 생각하면 129점이죠. 그렇죠? 이 정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정도가 되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 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가 되면 어디에 갈까요? 이거 수험생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가군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고, 나군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정시는 이제 수시랑 다르게 가군, 나군의 조합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군에서 성대 문과를 쓰고, 나군에서 성대 문과나 이과나 서강대 이과를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가군에서 이제 성대 이과를 쓰고 나군에서 이제 서강대학교 문과 경제학과를 쓸 수도 있는데 예측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학사를 따져봤을 때는 한 4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결국 예측 가능입니다. 예측 가능은 이제 꼭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학사에서 이제 4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5칸 이상. 2025년도에 60%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예측 가능으로 3개를 조합하면 이건 재수도 비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정 하나는 꼭 들어와야 되고요. 적정이라는 것이 이제 뭐 진학사로 따지면 5칸에서 6칸 사이. 5칸 갖고서 지금 진학사에서 5칸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적정으로 판정되는 건 5칸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5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6칸으로 나오는데 안정이 안 나오고 적정이 나오는 건 6칸이지만 또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적정에서 합격했던 비율은 그 앞에 것까지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 한 88% 정도 되는 거고요. 배치점 이하.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서 됐던 경우가 이제 6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물론 적정 점수 이상인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10%가 나옵니다. 정시는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시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진학사 한 칸에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애당초에 모델 포캐스팅 자체를 잘못하는 겁니다. 한 칸짜리를 맞출 거면은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진학사가 실제적으로 4칸에서의 합격률이 실제로 한 4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주변에서 재테크하는데 복권으로 추천해 주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조합이 나왔을 때는 위의 점수 같은 거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선택하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그래도 이게 공대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조금 위험한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소신 지원이라고 하지만 점수 차이로 놓고 볼 때는 정말 예측 가능하고 넘어갈 뻔했던 소신 지원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근데 저는 재수를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 다 떨어져도 되지만 올해 만약에 붙으면 그냥 다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가군에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나군에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다군에서 서강대학교 자유전공 AI 기반. 이런 형태로 조합을 아마 제가 추천해 드리게 될 거예요. 예,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가군을 선택하게 되면 나군이 연고대 가군하고 같이 맞물린 데니까 이쪽은 대부분 자연계열이 좀 세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군에서 공대나 뭐 자연계를 골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양대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서는 그렇다면 뭐 문과 쪽을 고르게 되는데
물론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같은 경우 고르면 이제 안정이 나올 거랍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는 작년도에 가군이었는데 올해 나군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한양대 경영학과랑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둘 다 합격하면 어디에 갈까요? 혹은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요? 저는 이제 서강대 경제라고 봤죠. 그러니까 작년도 입결도 중요하지만 작년도 입결로 놓고 보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는 7.96,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는 7.89, 뭐 거의 같은 수준이죠. 작년도 입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군 이동 같은 것이 있다면, 모집인원 변동 같은 것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선호도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경험 직관도 역시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보시면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아주 크게 변한 건 그거죠.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이 다학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AI 기반 자유전공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다군이 선택지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무서우니까 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이언스 기반 전문이 더 올라가고 AI 기반이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인문학 기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문학 기반이 탑이 나오고 AI 기반이 꼴찌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그런 게 정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수능 성적에서 과거의 서강대학교라면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데인데 이제는 국어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 수 있고 수학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고 영어는 요번 고해모의고사도 1등급 비율이 좀 낮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영어 등급별 배점이 축소 변경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크게 변한 게 이제 나군이죠. 나군에서 이제 수능 성적 방식이 100분위 반영 방식이 되는데 100분위 반영 방식이란 건 뭐냐면 100분위 100은 다 똑같은 점수를 따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96점하고 100점이 100분위가 100으로 동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등급대로 가게 되면 동일100분이 동일 표점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1등급 대회 때는 동일 100분이 다른 표점이 적용되어지니까 특정 과목을 치우치게 잘한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나군 지원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100분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누백이 좀 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점일 때 누백이 한 6% 정도 된다라고 하면 100분일 때는 한 4.5% 정도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서 뭐 6,000등이었었습니다. 근데 100분위로 계산해 보면 4,500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나군에서 성균관대학교의 100분위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데 과연 이과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거냐? 진학사는 무조건 높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도 첫 해기 때문에 물론 진학사랑 다르게 공격적으로 점수 배치를 하긴 하겠지만서도 왜 자신이 있다. 백분위 쪽의 대학에서 이건 반드시 붙습니까라고 할 때 이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의 신설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자연히 484명이나 뽑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 394명의 나군도 점수가 같이 쉬프팅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의 점수대가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는 96, 하나는 94. 그렇다면서도 하나는 97, 하나는 88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연세대학교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이제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지랑 관계없이 항상 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아동가족학과 뭐 노문, 동문, 불문 같은 이런 최하위까지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되는 정도 수준일 때가 이게 지금 가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균관대학교 가군에서 글로벌 경제가 소신 지원, 사회과학이 예측 가능 정도 나오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수를 맞았을 때, 연세대학교 신학과 아동가족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을 갈래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혹시 글로벌 경제는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사회과학보다 또 글로벌 경제가 좋으니까. 그럼 자연과학은 어떠나요? 라고 여기면 이게 결과적으로 수학 쪽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국어 쪽에서도 언어와 매체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자연계열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학과 서열을 갖다가 이과생 기준으로 쭉 매기면 자연과학 밑에 글로벌 경제가 있고 그 밑에 사회과학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